6학년 4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사회 디딤 영상인데요. 큰 2단원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의 마지막 디딤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는 조선 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2단원에서는 근대 국가 대한제국 앞뒤를 그리고 일제강점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어떤 노력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이 바로 임시정부, 한인애국단, 3.1운동, 항일운동, 신간의 독립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스피드 퀴즈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 드림 영상은 마지막으로서 민족 정신, 그렇죠? 어떤 물건이나 돈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요, 강제로 참배하는 학생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참배라고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또는 선배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지환 선생님이나 류혜림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옆에 학교 모르는 선생님한테 강제로 인사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일본의 강제로 일본의 조상들과 선배들에게 강제로 참배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마치 일본이 진짜 우리나라인 것처럼 착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요. 자, 어떤 노력들을 했었냐면요. 그 전에 일본이 어떤 이런 것들을 했었냐면 방금 봤던 강제 참배나 아니면 일본어와 일본어 역사 교육, 그리고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서울 남산에 조선 신궁, 그러니까 일본의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래서 절을 하게 하고 또는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겁니다. 어지환을 어다나카, 와타나베 이런 식으로 바꾸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밑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쌀 한 톨까지 모두 빼앗아 가고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지 않는 사람에겐 쌀이나 고무신을 배급하지 않았다. 쌀을 안 준다는 건 뭡니까? 밥을 못 먹게 한다는 거죠. 밥을 못 먹는 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지 않으면 굶겨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입니다. 입학했던 할아버지의 증언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1930년 일제는 중국 대륙까지 침략했습니다. 조선을 넘어서 중국 대륙까지 침략을 했고, 중국뿐만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태평양 곳에 침략 전쟁, 그래서 다른 나라를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기 위한 침략 전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식민지니까요 강제로 끌고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불쌍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집집마다 있는 녹그릇, 쇠로 된 그릇을 모두 강제로 뺏어갔어요. 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일본이 일본의 땅을 넓히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물자들이 이렇게 빼앗긴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노력을 합니다. 자, 어떤 노력을 하냐? 조선 어학회. 일본어를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간 우리가 일본말을 진짜 우리나라 말인 줄 알겠다. 조선어 학회를 만들어서 한글 보급에 앞장섭니다. 한국사. 일본 역사를 마치 우리나라 역사인 것처럼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신화소설, 문학작품을 써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학작품을 써서 한국 사람들이, 그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어 학회 회원들 이렇게
이렇게 모이셔서 아까 얘기했던 조선말 한글을 보급했고요. 그리고 유명한 이 신채호라는 선생님은 우리나라 역사를 새로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윤동주, 이분은 시인인데요. 일제강점기에 간도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대요. 이것은 중국에 가까운 곳인데요. 어린 시절은 그곳에서 보내고 우리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조선으로 돌아온 다음에 조선에서 공부를 해서 시를 졌는데요. 이 시를 읽고 마지막으로 드림성을 마쳐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죽는 날까지 부끄러움이 없고 싶다는 뜻이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만 불어도 괴로워했대요. 바람 불면 괴롭나요? 그렇죠? 잎새에 이는 바람이요, 굉장히 가벼운 바람인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되게 좀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 걸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뭐가 죽어갔길래 그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겠다고 했답니다. 그 시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한테 주어진 길이 뭐였을까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굉장히 어려운 시이기도 한데요. 즉 일제강점기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뭔가 좀 희망차고 아름다운 것,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의 독립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일본 사람한테 쉽게 들키면 또 뭐 혼날 수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 정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던 분이기도 하지요. 자, 이게 중국 땅 간도라고 했죠. 그분이 살았던 장소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큰 2단원 디딤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은 2단원에 대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한번 봐야겠네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요.